안녕하세요. 한해솔입니다. 자, 긴 연휴 끝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푹 쉬는 동안 또 다양한 이슈들이 마구 터져 나왔더라고요. 우선 연휴 기간 발생한 해외 호재와 악재들 살펴볼까요? 먼저 코로나19 치료제로 주목되고 있는 렘데시비르, 미 FDA가 긴급 사용을 승인을 했습니다. 다만 정식 사용 승인은 아니고요. 코로나19 의심 환자나 확진자 중에서도 중증 환자의 치료에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전히 렘데시비르 효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또한 렘데시비르 투여군에서 입원 기간이 31% 단축됐다고 밝히면서도 사망률을 낮춰주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신중한 입장입니다. 현재 관련 임상시험은 전 세계에서 계속 진행 중이고 또 국내에서도 3건의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과를 좀 더 지켜보고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서 임상 결과를 정리하겠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 연준의 FOMC 회의와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진행됐잖아요. 미국과 유럽 모두 경기 부양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 연준은 제로 금리를 유지하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고요. ECB는 장기 대출 프로그램의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장기 대출 프로그램은 유동성 확대를 위해서 유럽 은행들에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그 금리를 오는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유로 시스템의 채용자 평균 금리보다 50bp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호재들만 가득했던 것 같은데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왜 하락세로 마감을 했을까요? 주 초반 쌓아올린 상승분이 모두 무너진 모습인데요. 다우지수가 2.55% 밀렸고 또 나스닥 지수도 3.2%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언급을 하면서 또다시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공포를 몰고 왔기 때문입니다. 관세 부과 조치가 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조치가 취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지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투자자들에게는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내에는 또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사망설까지 떠돌던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 석상에 나타나면서 건강 이상설이 말끔히 해소됐고요. 4월 수출입 지표가 발표됐는데 코로나 충격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3%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재와 악재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사실 5월은 주식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이런 유명한 격언도 있죠. Sell in May and go away. 5월엔 팔고 떠나라. 역사적으로 증시 성적이 5월부터 10월까지 상대적으로 안 좋은 데서 비롯된 격언인데요.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코로나19로 증권가에서 실적 전망 자체를 낮춘 상황이라서 기업들이 실제 발표하는 영업이익이 오히려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 또 이미 경기 지표에 대한 기대치도 낮아진 상황인데다가 또 과거와는 수급 환경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동학개미운동, 개인들의 투자자 예탁금이 40조 원대까지 급증한 상황이고요. 정부의 증시안정기금 펀드도 10조 7천억 원에 달하죠. 복합적으로 고려할 때 5월 비관론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 눈여겨봐야 할 증시 일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 주에는 중국과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발표됩니다. 코로나19로 실물 경제 피해가 절정에 이른 만큼 주가에 부담을 줄 수 있겠는데요. 4일에는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가 발표되고요. 5일에는 미국 ISM 서비스업 PMI, 그리고 6일에는 중국 차이신 서비스업 PMI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체크해 봐야겠고요. 또 SK 이노베이션과 카카오를 비롯해 국내 상장사들의 실적 발표도 계속됩니다. 국제 유가의 변동성도 꼭 확인해야 할 주요 변수고요. 연휴 이후에 코로나19가 혹시 재확산되지는 않을지 이 확산 여부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네, 좀 오랫동안 쉬고 온 바람에 앞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현재 시각 오후 2시 4분 지나고 있고요. 미중 무역 갈등 재점화 우려에 국내 증시가 약세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대규모로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고요. 또 코스피 2%대 내려앉은 모습이네요. 종목별로는 김정은 활동 체계의 방산주가 급락한 반면에 남북 경협주들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롯데제조와 유진투자증권이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며 2거래일 연속 강세입니다. 자아는 실적 성장세와 영국 유명 온라인 편집숍과의 MOU 체결 소식에 힘입어서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네요. 반면에 테슬라 CEO인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해서 테슬라의 주가가 너무 높다는 돌발 발언을 하면서 2차 전지 관련주인 LG화학과 삼성 SDI 또 LNF가 동반 약세입니다. 네, 다른 종목별 이슈는 키워드로 바로 같이 살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HDC 현산, 아시아나항공 인수 무기한 연기하나. 네, 작년 11월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이 HDC 현대산업개발로 결정이 됐었죠. 아시아나항공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원래는 2020년 4월 30일까지 주식 취득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9일에 HDC 현산이 공시를 하나 띄웠고요. 당초 30일이었던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예정일을 착제 또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주식 취득일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고 주식 취득 선행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서 일자를 변경한다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정확히는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 즉 구주의 경우 구주 매매 계약 제5조에서 정한 거래 종결 선행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 또는 당사자들이 달리 거래 종결일로 합의하는 날로 변경을 했고요. 아시아나항공이 유상증자로 발행하는 주식, 즉 신주의 경우에 신주 인수계약 제4조에서 정한 거래 종결 선행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 또는 당사자들이 별도로 거래 종결일로 합의하는 날의 다음 날로 정했습니다. 선행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계약을 클로징하겠다는 의미인데 사실상 언제 인수할지 알 수 없다는 뜻이고요. 인수를 무기한 연기한 셈입니다. 인수를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쉽지 않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사실 이상 기류는 지난달 초부터 감지가 됐습니다. HDC 현산이 4월 초 예정이었던 아시아나항공 유상증자를 연기를 했고요. 또 4월 말에 예정됐던 회사채 발행 계획도 중단했습니다. 원래는 HDC 현산이 아시아나항공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고 아시아나는 그 자금으로 산은과 수은의 차입금 1조 1,700억 원 정도를 갚을 예정이었는데요. 다 무산되면서 현재로서는 유상증자도 언제 할지 또 산은과 수은의 자금을 언제 갚을지도 모든 게 미지수입니다. 이렇게 모든 계획이 틀어진 이유가 뭘까요? 네, 짐작하시는 대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았잖아요.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의 실적이 급감했고요. 또 재무 구조도 심각하게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HDC 현산의 고심이 커질 수밖에 없었겠죠. 이런 분위기라면 현대산업의 아시아나항공 포기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할까요? 우선 HDC 현산은 여전히 인수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 재무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인수팀 일각에서는 우발 채무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현 시점에서 인수는 무리라는 의견도 흘러나오는데요. 여기에 또 다른 인수 참여사인 미래에셋의 상황도 변수입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지난해 9월에 중국 안방보험으로부터 미국 내 15개 고급 호텔을 매입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계약의 차질이 빚어진 상황이고요. 중국 측으로부터 계약 이행을 완료하라는 소송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서 미래에셋 측에 자금난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아시아나항공 인수 참여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죠. 네, 결론적으로 코로나 사태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면서 아시아나항공 매각의 향배가 불투명해진 상황이고요. 앞으로 경기 전망과 또 HDC 현대산업개발 채권단 간의 인수조건 협의 과정에 따라서 매각 성공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에 업데이트되는 내용 있으면 다시 또 전해드릴게요. 이 소식에 오늘 HDC 현산과 아시아나항공 주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LCDC 현사는 아시아나항공 인수로 인한 과중한 리스크 부담이 사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아시아나항공은 당연히 하락세입니다. 네, 넘어가서 다음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미중 무역전쟁과 히토류 무슨 상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미중 무역 분쟁이 재점화될 가능성에 오늘 국내 히토류 관련주들이 들썩이는 모습인데요.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어서 히토류 섹터가 움직이는 건가요? 하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간략하게 내용 짚어볼게요. 자,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생산의 95%를 맡고 있습니다. 중국이 생산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죠.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국은 히토류를 전략적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히토류는 말 그대로 땅에서 구할 수 있는 아주 희귀한 금속을 말하고요. 열 전도성이 굉장히 좋고 또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된 데다가 또 건조함을 잘 견디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첨단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의 필수로 들어가고요. 최근에는 하이브리드 차와 전기차, 풍력 발전, 태양열 발전 이런 데에도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중요성을 더욱 실감할 수 있겠죠. 이 희귀 원소를 중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가 닥칠 때마다 히토류 수출 중단 카드를 만지작거렸거든요. 미중 무역 전쟁이 심화될 때에도 최후의 히토류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관측이 계속 제기됐었죠. 미국도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미국이 자국 내에서 자체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트럼프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1조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잖아요. 이로써 무역 분쟁이 다시 점화되면 중국이 히토류 수출 중단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 때문에 오늘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이는 듯합니다.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 가파르게 올랐네요. 유니온 머티리얼은 자동차 전장용 그리고 가전용 모터의 소재인 페라이트 마그네트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이 페라이트 마그네트는 히토류의 대체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밖에 티플렉스와 텔레필드 그리고 노바텍 모두 오름세네요. 네, 다음 키워드 동읍팜투 테이블 왜 오르나? 오늘 6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좋은데요. 마니커 FNG와 하림, 체리브로, 팜스토리, 마니커 모두 오름세지만 그중 단연 돋보이는 것이 동읍팜투 테이블입니다. 사실 닭고기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업체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하림 치킨 너겟 하림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국내 6개 시장 점유율 1위는 하림이고요. 그 뒤를 잇는 2위가 바로 동읍팜투 테이블입니다. 닭 가공 전 과정이 계열화되어 있는 6개 전문 기업이고요. 닭고기 전문 가공업체 참프레의 최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오늘 왜 유독 상승폭이 큰가 봤더니 우선 코로나로 인해 브라질산 닭고기의 수입이 당분간 중단될 것으로 보여요. 우리나라는 연간 닭고기 소비량 중에 10에서 15%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80%가 브라질산이거든요. 그런데 브라질 세계 최대 육가공업체의 공장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가동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국내 닭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가격이 오르면 육계 관련 기업들의 실적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도 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최근 국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한국판 뉴딜 정책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중에 정체된 대규모 국책 사업들을 빨리 진행하라는 문 대통령의 주문이 있었고 그 사업들 중에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이 바로 새만금 개발인데 동읍팜투 테이블이 새만금 인근에 10만 평 토지를 보유 중이라고 해요. 새만금 개발 사업에 22조 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고요. 올해 개발 1단계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투자 유치가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중장기적인 이익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5일선이 21선, 61선, 121선 이렇게 차례로 뚫고 올라가는 아주 예쁜 그래프를 만들고 있고요. 좋은 흐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칠게요. 오랜만에 인사를 드렸는데 내일 어린이날로 또 하루 못 뵐 것 같아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수요일에 다시 볼게요.